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전제 지금 하고 있어요. 대상적격. 이 대상적격에 이제 대전제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래. 대상적격은 뭐냐면 취소소송의 대상이에요. 취소의 대상. 취소의 대상인데 청구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쓴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아까 그 소장 있죠? 그 소장을 이미지화로 안 가지고 있으면 계속 헷갈리세요. 자꾸만 이렇게 항문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없으면 항문으로 갔다가 또 헷갈렸다가 항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구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쓴다. 뭐뭐를 취소한다. 이 목적으로 쓴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여기다가 그런데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될 것은 대전제라고 했어요. 대전제인데요. 자, 19조 있죠. 19조가 대전제예요. 행수법 19조인데 19조가 뭐라고 쓰였냐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전제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효과예요. 이게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취소이 있잖아요. 요거는 소장이에요. 소장의 형식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취소소송은 청구취지 1번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는 게 취소이죠. 이렇게 쓰는 소송은 뭘? 이 처분 등을 여기다 처분 등을 써야 되는데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요. 그 대상 목적으로 쓸 수 있어. 청구취지 1번에 목적으로 쓸 수 있어. 이게 효과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것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 요건 이걸 통과할 수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처분이냐가 통과되면 되죠. 이게 통과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자, 이 처분 등이 2조 1항 1호예요. 처분 등이 2조 1항 1호예요.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 있는 모든 법조문은 하나가 다 대전제예요. 법조문 하나가 다 대전제예요. 요게 바로 일물일가주예요. 일물일가 원칙이라고 그러니까는 독일에서 법이라는 걸 만들 때 일물일가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 아시죠? 예, 그 논리실증주의에 의해서 일물일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는 한 현상만 가리킨다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현상이 오죽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법조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입법 기술이 준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추 해석을 통한 적용이고요. 그러니까 준용을 하고 법률 규정을 준용도 하고 법률 규정도 없는데 그럼 유추 해석해서 거기 때려봐. 예, 유추 해석해. 그 두 개의 기술을 발전시켜요, 독일에서.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또 찾아낼 수 없죠. 물론 이제 AI 시대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전제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대전제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럼 대전제 두 개를 어떻게 써야 하냐고요, 어떻게 쓸까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쓸까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특강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살짝 뭐 하는 거예요? 편법을 쓰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관계성, relationship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19조를 쓰고 2조 1항 1호 뒤에다 그냥 컴마 딱지 그냥 쓱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자, 그래서 이론설, 이원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쓸까에 대한 견해 대립이 이론설, 이원설이에요. 이게 이론설, 이원설이에요. 그래서 이론설은 19조
and 2조 2랑 2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and로. 그래서 19조와 이렇게 2조 2랑 1호에 하면 그래서 2조 2랑 1호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19조가 있고 19조 안에 2조 2랑 1호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원설은 그게 아니고 야, 봐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그다음 일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논리적으로? 그래서 2조 2랑 1호를 먼저 규명하고 그다음에 19조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원설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부분을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과서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나온 교재하고 모든 교과서를 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근데 판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판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엔드로. 이 판례로 엔드로 왜 그러냐면 판례가 뭐라 그래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써요. 판례가. 혹은 취소의 대상인 처분, 이 되는 인 이거 두 개 다 같이 다 있어요. 두 개 다 표현이 두 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란 혹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판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Y조와 이걸 와를 이 되는 혹은 인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엔드를. 근데 이원설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분이라 하면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적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이 처분이 계직구 외부요를 갖는 법적 행위라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외부요를 갖는 법적 행위라면 비로소 19조로 가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원설은. 아시겠죠? 이원설은 처분 중에 19조로 넘어가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고 처분 중에 계직구 외부요를 갖는 법적 행위라는 그 징검다리를 가다가 퐁 빠져가지고 건너편에 취소의 대상이란 땅까지 도달해야 돼 도달하지 못하는 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원설이에요. 이원설은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취소의 대상 안에 이미 처분이 들어와 있어. 안 들어오는 건 그건 아예 자체가 아예 일로 못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는 견해예요. 지금 이미지화가 되나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론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 쓸 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 대전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전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19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법조문 있으면 19조 한번 보면 19조가 취소송의 대상이에요. 표제어가. 그다음에 2조 1항 1호는 처분이란이에요. 처분이란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여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예요. 그다음에 이 엔드 관계, 이 엔드를 여기다가 이 되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인 이렇게 써도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쓰세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이게 대전제예요. 요거. 첫 번째 대전제예요. 자, 대전제 썼어요. 그럼 대전제 썼어요. 이거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대전제를 19조와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그러면서 비치법정 보고 베끼기. 2조 1항 1호 비치법정 보고 베끼기. 아니 누가 애워줬어요. 저는 학원 강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애워지게 되지만 한 10년 하면 이제 1년 혹은 동차로 하는데 어떻게 이걸 외워요. 그러니까 보고 베끼시라고. 비치법전은 빛에 노라는 법전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보고 베끼라는 거. 보고 베끼라는 거. 그다음에 시험장 가면은 그 밑에 사례형 보면은 참조조문 있죠. 그것도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조조문은 사안을 해결할 때 쓰는 조문이에요. 대전제가 아니에요. 이 행정쟁송법의 대전제는 행정소송법의 대전제예요. 문제풀이하는. 대전제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 2,000개의 행정법이 있어요. 2,000개의 개별법은 전부 다 사안을 포섭할 때 사안의 경우에 서 쓰는 법조문들이에요. 그건. 그래서 분명히 참조정을 줬는데 참조정을 언급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대전제 뺐습니다. 자, 대전제 뺐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전제 뺐어요. How to write 지금. 자, 취소의 대상에 대한 대전제 뺐어요. 그럼 대전제 뺐어. 그래서 19조 and 2조 1항 1호예요. 이제 이게 대전제가. 그랬더니 대전제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소전제의 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전제 집합. 그래서 소전제가 뭐였어요?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다음에 의로서의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부
그 다음에 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여기 소전제, 지금 소전제. 그 2조 1항 1호를 보면 그 법조문 자체에 나와 있는 조문 하나가 대전제니까 그 대전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소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혼 법집행, 의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또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 또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여지는 여러분 거기 보면 그거부와 그 밖에 여지는 행정작용 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 그것처럼 있잖아요. 여기가 오해하세요. 또는 그거부하고요. 그거부 와 그 밖에 이게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와가 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판례를 보시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공권력 행사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에서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해주는 행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를 그거부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이 아니고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은 다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걸려요. 이게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논리문은. 자, 그 다음에 요 의로서요. 이 말은 법적 성질을 가리켜요. 법적 성질. 도대체 법적 성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법적 성질이 공권력의 행사래요. 공권력 행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건 또 무슨 말이지? 그래서 판례가 얘기해 줍니다.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해 줘요. 그럼 판례가 얘기해 주면 그럼 요것을 가지고서 그거부의 그 밖에 이해 준하는 그와 이가 다 지시어잖아요. 그럼 요 지시어가 뭘 지시하죠? 공권력 행사를 지시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공권력 행사를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권력 행사만 그 성질, 법적 성질을 규명하면, 그래서 판례가 규명해놨단 말이죠. 규명하면 저절로 여기가 풀린다예요. 저절로 풀린다. 그게 이론설이에요. 그게 이론설. 그러면 판례가 이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권익위 국권직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국권직영, 국권직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행정청의 공법사항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위 사건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공권력 행사의 풀이에요. 풀이. 공권력 행사의 풀이를 판례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고요.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영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왜? 자, 여기 하나씩 보세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이 공특법이에요. 여기 자,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특정 사항이 구체적 사실이거든요. 공법상 행위잖아요. 법집행이고 이게 법집행이 공법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의로서의 법적 성질이 여기까지예요. 법권익위,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을 명하거나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규가 아닌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거나 이게 이제 법적 성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죠.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2조 1항 1호 있죠. 2조 1항 1호 요거를 판례가 풀이해줬어요. 행공특법 권익이라고.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범죄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법적 성질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항의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적 공권력의 의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그럼 한다고 뭐라 그럴까? 그거 우리 국권직영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규범적 평가를 또 내렸어요. 판례가. 국권직영이라는 규범적 평가를 또 내렸단 말이죠. 왜? 여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여기서 의미 있는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진짜 대법관들은 제가 보기에 천재들. 이건 진짜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이게 법적 성질이 하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전체의 법적 성질이 뭐랬더니 이거래요. 법적 성질이 행공특법 권익위.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못 외우면 뭐 안 돼요.
행정청의 공법사항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여기까지 뭐예요? 행정청의 공법 특정 행정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법 행위를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행공특위 행정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법 행위를 했다. 즉 행정청의 공법 사항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논림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청이 특정 사항 공법 사항을 했다. 그게 뭐라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 행위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의로서의 그 법적 성질이 뭐야? 공권력 행사래. 공권력 행사 법적 성질이 뭐야? 그랬더니 행정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권리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걸 법규라 그래요. 이 법규는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현실에선. 시행령 있죠.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법률이에요. 여러분 법률.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은 동급의 권력이에요. 동급. 왜? 얘기해드렸죠. 민족 정당성이 같아요. 대통령하고 국회가. 국회가 지금 299명이잖아요. 비례까지 다 쳐서. 그럼 민주적 정당성이 299개예요. 거기는. 그 299개가 공통으로 모여가지고 이 집단지성이라는 국회에서의 의사가 하나 나오죠.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대한민국을 299개에서 자르는 애들하고 하나로 딱 해서 대통령. 그 대통령 1인데 29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299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회에서 만든 법률하고 대통령이 개인이 법률을 만들면 안 돼요. 75조에 의해서 물론 이임을 받아요. 근데 그 이임을 받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도 민주적 정당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법률하고 시행령은 같은 거야. 그래서 법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법령이 법규 명령이 줄임말이 아니라 물론 법규 명령이긴 한데 법규이긴 한데 법령이라 그래요. 그거 모르면은 그런 사고를 모르면은 못 풀어요. 그 뭔 말 하는지 모르다 그래요. 판례가 그 말을. 왜 여기는 법규라고 그러고 시행규칙은 법규가 아니지? 이것도 헌법 95조에 있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민주적 정당성이 뭔지를 모르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권력의 행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요걸 판례가 풀이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이제 필요해 또 판례가? 요거 전체를 이제 한마디로 해주는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해주는 또 규범적 평가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즉 행정처 행하는 구체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가 뭘 것 같더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국권직영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했어요. 요거 자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왜 외우냐면 자 이렇게 소전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방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하는 법 집행임이 분명해요. 이거는 분명해. 이게 아니면 시험 문제를 못 내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을 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소전제가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럼 이제 뭐만 문제냐면 공권력 행사냐가 문제가 돼요. 공권력 행사냐 이게 공권력 행사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공권력 행사냐. 그런데 우리 판례가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 그다음에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이렇게 했었죠. 요걸 해가지고 우리 판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3분. 요걸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이거 전체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했어요. 요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해서 이론설에 하면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이 공권력 행사 있잖아요. 취소의 이거를 세 개로 나누어요. 세 개로. 첫 번째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 공권력 행사니까 자기처분이죠. 하나는 자기처분. 침익적 처분이든 수익적 처분이든 자기처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부에 해당하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도 요거 공권력 행사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은 전부 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자기처분 하나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거부는 거부처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탈락되는 애들이 있어요. 탈락되는 애들을 위하여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는 걸 만들어요.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근데 이게 이원설 냄새를 많이 풍겨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원설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확장됐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국권직영 있죠. 국권직영 가지고 확장을 시켜요. 요거. 아까 굉장히 우리 대법관들이 천재적이다 하는 게 이거예요. 국권직영 가지고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요. 이거 빠지면 이원설인데 국권직영이 이게 이론설이 이게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 표현 자체가 이론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론설적 표현에서 이거를 확장을 해내요. 판례가.
요거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취소의 대상 적격은 여기서만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서만. 최근에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자기 처벌에 이 자기자를 빠뜨려요. 판례가. 그러니까 큰 틀에 대목차하고 그 밑에 있는 서브 목차가 표현이 같아서 우리가 헷갈려요. 근데 이거 자기 처분이 여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안에는 자기 처분, 거부 처분, 행정청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이렇게 세 개. 원래는 이렇게 이분설, 원래는 이걸로 해결했어요. 원래는 이걸로 해결했다가 여기까지 확장을 했어요. 최근에 확장을 했어요. 최근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최근에 확장을 했어요. 5년, 지금까지 제가 5년 내에 이것 가지고 나온 판례 봤더니 딱 19개 있더라고요. 최근 5년간. 19개의 판례가 여기서 나왔어요. 요거, 그 많은 것 중에 딱 19개 나왔어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행위.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다음에 이제 3기 때 가서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이제 우리가 보고 거예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지경.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지경. 그 거부 처분은요. 그신 그거 그국. 그신 그거 구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개 성립 요건을 알아야 돼요. 그 신청하는 얘기가 처분일까 할 때 여기가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지경이에요. 또 얘가. 그 다음에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 어떤 변동을 처리할 거, 그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거.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최근에는 이 신청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처분이 아닐 때 가면 어디로 가지? 거부 처분이 안 되네. 그럼 일이 넘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요 마지막은요. 이거 아닐 때 넘어오는 것들이에요. 이거 아닐 때 넘어요. 다이렉트하게 여기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알아들었으면 좋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전제를 쓰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 이 추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가, 추정의 대상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쓰면 이거, 땡땡이 뭘 쓰면 된다고요? 판례 이 세 개 중에, 이 자기 처분이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처분인지 문제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가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이거 밑으로 나오면 2번, 땡땡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면 여부. 1번, 판례. 2번, 사안의 경우. 이 판례 본다고 해서 아까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지경 써주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서 그 포섭을 하나씩 주어져 있는 문제에 1대1 사랑의 짝대기를 그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짝대기가 안 되면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짝대기 하나씩 다 그어졌어.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청구지 1번에 여기다 쓸 수가 있다. 요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요거요. 이게 대상 적격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이제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가르쳐 드렸지만, 첨부 서류에 처분서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처분서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처분서를 여러 장을 받아버리면 도대체 뭘 거기다가 첨부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소장에다가 이 처분서를 필수적 첨부 서류로 소장 부본, 그 다음에 처분서, 그 다음에 소송 자료들을 거기다, 소송 자료에 관한 문서들을 거기다 첨부할 건데, 처분서를 첨부하래요. 그런데 처분서가 나한테 한 장만 왔으면 심플할 텐데, 2장이 올 때도 있고, 3장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뭘 대상으로 가야 되지? 그랬더니 두 번째 온 것은 내가 보기에 이건 이 법이 아닌데. 근데 첫 번째 온 것은 이 법인데. 근데 두 번째는 이건 이 법이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내가 유리하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기한테 유리한 게 제소기간이죠. 수송할 때 제소기간에 걸려버리잖아요. 이제 처분 있으면 안 나올 때 90일, 그 다음에 있으면 나올 때 1년이라는 이게 걸리니까 봤더니 90일이 넘어갔어요. 90일 안 넘어간 요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분서, 문서가 2장일 때. 문서가 2개일 때. 2개일 때 이제 문제가 돼요. 2개일 때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추상하면은 여기서 문제되는 건 첫 번째 요 문서 자체 이 문서가 처분서 맞냐? 첫 번째 처분서 맞아? 그러니까 즉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맞아? 맞다. 그러면 두 번째 이 2개 중 무슨 문서를 첨부하지? 이렇게죠. 무슨 문서를 첨부하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첨부하는 문서의 이름을 여기다 쓸 거거든요. 첨부하는 문서의 이름을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걸 첨부하지?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서가 여러 장이 나한테 왔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처분서가 맞아? 두 번째, 그렇다면 뭘 첨부하지? 요것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 내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데,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이런 거 배우셔요. 취소되고 두 문자만, 거기서
판례 표현만 배우면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이런 말. 이제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인데 원처분일 때는 취소 재결을 통해서 문서가 여러 장이 온 거고 여러 장이 나한테 쌓인 거고 당초 처분은 명령 재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문서가 쌓인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원처분은 취소 재결을 내가 통해서 온 거예요. 취소 재결. 그 다음에 당초 처분은 취소 명령 재결을 통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명령 재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명령 재결을 통할 때는 당초 처분, 그 다음에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을 통하면 원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취소되고 취남원 이렇게 오면 돼요. 취남원,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변내당,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건요. 이거는 이제 재결을 거쳤는데 무슨 얘기냐면 원처분을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을 했어요. 취소 심판 갔어요. 심판한테 갔어요. 깔끔하게 전부 인용, 전부 취소하면 딱 좋을 텐데 일부 취소만 났어요. 일부 취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일부 취소. 그럼 일부 취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취소 처분이 나와요. 취소 처분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문서가 한 장, 두 장, 세 장 있어요. 일부 취소 재결. 이렇게 세 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세 장 중에 뭘 가져가냔 말이에요, 내가. 뭘 내가 거기다가 소장에다가 첨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요 처분서하고 요 처분서를 두 개를 첨부해요. 두 개를 첨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 취소 재결이에요. 일부 취소 재결이라서 이거는 내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수익적이에요. 일부이나마 나한테 수익적이죠. 일부이나마 나한테 수익적이라서 수익적인 효과를 내는 건 절대로 취소를 받아주질 않아요. 원고적 기억이 없다고. 이 수범자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원고적 기억이 없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인데 요거는요. 일부 취소 처분서 나온 요거는 일부 취소 재결 때문에 너 이 처분문서 주는 거다. 이게 통지행위에 불과하죠. 이 통지행위에 불과해요. 이 통지행위는 사실행위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부 취소 재결이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일부 취소 처분 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한테 준 거야,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2월 1일자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8일자, 그 다음에 뭐 3월 10일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부 취소 처분 문서 요거 있잖아요. 요것을 여기다가 써요. 쓰기는 여기다 쓰되 날짜를 요거를 붙여요. 이걸 날짜를, 그럼 이걸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라 그래요. 이게 날짜를 어디다 붙이느냐예요. 그럼 이제 이 날짜가 이제 붙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소기간에 기산점이 있죠. 기산점은 이 날짜예요, 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그러니까는 큰 건 아닌데 이런 짜잘한 것으로 전부 다 하나씩 다 언급해 가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도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당초 처분이라 그래요. 여기는 당초 처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냐 여기에 일부 취소 재결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취소 명령 재결이 나왔어요. 야, 너 일부 취소해 인마. 명령 재결. 그러면 일부 취소 명령 재결에서 일부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일부 취소 처분이 나왔다면 이거. 그럼 일부 취소 처분 이거는 있잖아요. 통쟁이 아니에요. 이거 처분이에요, 사실은. 처분인데 우리 판례가 이걸 처분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왜? 구조가 같다고.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다고. 우리 판례가 이걸 원래는 이게 명령에 따른 처분은 처분이거든요. 요거 사실행위가 아니거든요. 통쟁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처분인데 우리 판례가 똑같다 그래요. 이거. 똑같다. 구조가 똑같다 그래요. 판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을 취소의 대상으로 저기 삼아놓고 날짜만 요 날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거 똑같다. 이런 얘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서가 두 개짜리가 이제 이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문서 두 개짜리는 또 뭐가 있냐면 과세 처분인데 과세 처분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리가 없고 영업 제한 처분을 낼 거야. 영업 제한 처분. 그 다음에 집합명령 금지. 집합금지 명령.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에 딱 이게 나오겠죠. 자, 영업 제한 처분은 뭐냐면 이제 홈플러스 같은 홈플러스. 하이마트. 자, 13주 토요일. 자, 오전 이제 10시부터 이제 오후 이제 1시까지. 자, 의무 휴업. 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13주
토요일 해놓고, 오전? 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땡겨. 8시부터 이제 오후, 한 3시까지 더 늘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거나. 자, 이렇게. 그래서 처분이 2개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뭘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집합금지 명령, 이건 코로나 때 매일,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식장 이런데 집합금지 명령. 모이지 마라. 이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하니까, 좀 수그러드니까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종호. 그러니까 오후 한 1시까지만 이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근데 여전히 예식장 주인들은 열받았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뭐 이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건 이제 하는 건데, 이걸 완대주실변이라고 해요. 완대주실변. 이렇게 오시면 돼요. 완전한 대체,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 이렇게 가는 건데, 주요 부분은요, 여기에요. 요일. 그 다음에 요일이 이제 주요 부분이고, 여기를 바꾸면은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이고, 뒷부분의 시간만 바꾸면요,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바꾸고 둘 다 바꿨어. 그럼 완전한 대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완전한 대체와 주요 부분의 실적 변경이 이게 뭐냐? 법적인 효과로, 선행처분의 취소. 그러니까 처분의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에요. 새로운 처분의 발령.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을 뭘로 삼아야 돼요?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처분은 전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면 뭐예요? 그게 소금 무효. 부존재로 돌아가서 취소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처분으로 발령된 뒷부분을 해라. 이게 이제 완대주실변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완대주실변이 아니고 이거에 이제 대응되는 게 소폭 변경이에요. 우리 판례가. 소폭 변경이라 그래요. 소폭 변경은 뭐냐면 뒤에 시간만 바꾼 거. 시간만 바꿀 때는 이거는 병존한다. 병존.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 아니고 이 2개 다. 그래서 2개 다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이걸 2개 다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병합이 일어나요. 이거는 병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쪽을 바꾼 거. 이걸 바꾼다거나 요걸 바꾸는 거. 요걸 바꾸면은 이제 주요분의 실적 변경이어서 그때는 앞에 있는 1차 처분은 다 뭐예요? 직권 취소가 됐죠. 전부 취소됐어요. 앞에 있는 거. 새로운 처분을 하니까 뒷부분만 다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꽤 나올 텐데 올해 찍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요. 그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분이 이제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거, 계고 처분이 반복되는 건 너무나 많이 유명한 문제니까 계고 처분이 반복될 때,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반복될 때, 그래서 또 이렇게 4개만 기억하면 돼요. 4개. 그 다음에 의제요 나온 거. 그래서 딱 5개, 테마는 5개. 지금 미리 얘기해주면 공부하는 거. 자,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으로 나오는 거 하나. 변내당도 있죠. 똑같은 거. 변경된 내용의 당처 처분. 요게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오고, 두 번째는 완대주실변. 완전한 대체 주요분의 실적 변경. 이거하고 소폭 변경.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고 처분의 반복. 계고 처분서의 반복 발령할 때,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계고 처분이 시송의 대상이 돼요, 이거요. 자진 철거의 촉구, 그 다음에 대집행기한은 연기에 불과해요, 뒤에 나오는 건.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부 처분의 반복. 반복 발령. 그럴 때는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각자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제소기간이다. 각자가 다 다르다. 새로운 처분이다, 전부 다.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각자 해가지고 다 병합시켜요, 여기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 주된 처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제효 나오는 처분이 있다. 의제효 처분. 근데 이 의제효 처분은 문제가 뭐냐면 처분서가 없어요, 얘는. 요것만 처분서가 있어요. 여기에만 처분서가 있지, 이건 처분서가 없다. 그럼 처분서가 없는 것을 시행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우리 판례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나누냐면 둘로 나누어요. 자, 부분 인허가 의제하고, 그 다음에 일괄 협의를 통한 의제.
일괄 협의를 통한 의제. 부분 인허가 의제일 때는 요거는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괄 협의를 통한 의제일 때는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하자가 있지 여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여기에만 하자가 있을 때 요걸 다툴 수 있냐예요. 그럴 때 부분 인허가 의제는 여기에 있는 하자를 가지고 여기를 없애래요. 왜요? 이 주된 이거 허가가 다 이게 수익적이거든요. 이 수익적 처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고 입장에서 난 이거 살리고 싶어요. 요것만 없애고 싶어요. 원고 입장에서. 이런 거. 혹은,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가 오염의 문제, 하자 오염의 문제. 그래서 부분 인허가일 때는요, 이거는 국소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요, 이것만. 그런데 일괄 협의일 때는 이거는 이제 암이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하자를 가지고 여기 가서 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시험 문제 최근에, 예, 여기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요 문제가.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 딱 이렇게 5개만 기억하세요. 올해도 여기 다, 법학에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 외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법학은 폐쇄 시스템이에요. 아까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었죠. 공권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에요. 여기서도 보이죠? 그 밖의가 아니에요. 그 밖에예요. 그 밖의는 ETC예요. 근데 그 밖에는 아웃사이드잖아요. 즉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러니까 에라는 것은 인사이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 있으면 인사이드고 여기 있으면 그 밖에예요. 그 밖에. 그런데 여기가 열려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열려져 있어. 펜스가 없어요. 이렇게. 이건 그 밖의예요. 그 밖의. 그래서 이 그 밖의는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고 그 밖에는 법학에서 중요해요. 법학에서는 그 밖의라고 되는 건 있잖아요. 다루질 않아요. 왜? 법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법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만 관심 있죠. 입법론으로 거기가. 입법론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이제 더 해볼까요? 그 밖의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아까 그거 행공특법권에게 국권직관. 자, 이거 전체가 이제 국권지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의하여 자, 권리의 설정을 이제 명합니다. 권리의 설정을 명해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없어요, 국가가. 국가가 권리를 설정해 줘. 이래버리면 국민주권이 깨지는 거예요. 국가가 설정해 주면 전제왕권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전제왕권이 되는. 그러니까 그 전제왕권에서 야, 너 네 땅 저기 해. 은사전 주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나한테 줘버리는 거죠. 왕토 사상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죠. 우리한테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물론 그것도 다 이제 거짓말이지만 그런 우리가 그런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메커니즘을. 그러면 권리의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걸 우리가 법규라 그래요. 권리의 설정을 명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걸 우리가 법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규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률 플러스 시행.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당연한 데서부터 출발해서 확장해 가야 돼요, 사고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켜요.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킵니다,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셨어요, 민법. 민법에서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가 뭐죠?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공통점은 뭐죠? 계약 발생이죠. 법률행위와 준법률의 공통점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예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예요.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법률행위는 의사가 들어가 있죠. 의사가 들어가 있는데 준법률행위는 의사가 없이 사실행위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가 최고 거절이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낙이잖아요. 그럼 이 관념의 통지의 관념이 뭐냐? 그건 이제 독일 얘기죠. 독일 얘기를 일본 애들이 한자로 쓰다 보니까 지들이 말이 없으니까 만든 거죠. 이 관념은요, 역사적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건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을 너한테 얘기할게. 너한테 어떤 식으로 너한테 도달해. 그럼 너 그 법적 효과 발생한다. 그게 관념의 통제예요.
그래서 통지, 연착이라는 이 역사적인 일이 발생해. 너한테 전달해 줄게. 연착, 승낙 연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승인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승인이라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 있으면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의사의 통제의 의사라는 건 뭐냐면요. 의사라는 것은 내가 뭔가의 상태 변화를 향한 나의 의지적 방향성을 가리켜요. 의지적 방향성을 가리켜요. 의사가. 그래서 형법에서도 이 의사의 방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고의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해요. 이게 의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고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 의사가 없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라 그래요. 알고 있는 과실이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고의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은 그렇게 나누어요. 인식과 의사를 나누어요. 나누는데 어쨌든요. 우리하고는 잘 안 맞죠. 우리는 이제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 그 다음에 유불선 할 때 이 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우리는 융합의, 혼용의 세계로 봐요. 혼돈의 세계가 혼돈이라고 안 보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뭘 자른다는 게 참 어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뭘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못하죠.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거 알아듣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민족이. 제가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자, 근데 요거요. 자, 어쨌든요. 권리의 설정을 명해요. 그럼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냐?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게 그냥 그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허가특허 인가들이죠. 허가특허 인가들이죠. 권리의 설정을 명해 주죠. 야, 너 저 식당 영업해. 식당 영업할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 식당 영업해라고 명하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국가가 못한다는 뜻이죠. 이 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국가가 권리 설정을 명하면 그 설정된 권리를 내가 행사할 때 국가가 너 그거 왜 하니?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지 너 권리 가져. 그런 거 없어요. 이 국민주권 아래에선. 그 다음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게 대표적인 게 하나밖에 없죠. 이건 하명이죠. 하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 그러면 강학상 하명이 99.9%예요. 이거 작부급수죠.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자, 그래서 하허면 특인데라고 그래요. 하허면 특인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게 그 유명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이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법 있죠. 법 있잖아요.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한 번 더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너 한 번 더 판단해. 네가 한 번 더 판단해서 거기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적용해서 하명을 하든 허가를 내리든 면제를 하든 특허를 하든 인가하든 대리를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여기서 아까도 적자 얘기했어요. 아까 뭐죠? 그 준용의 준자 얘기했죠. 준자와 적자가 성질이 공통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행정행위인데 민법의 법률행위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민법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흥정이잖아요. 근데 처분해서 의사를 흥정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나오지. 국민 쪽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나 하기 싫은데 이런 거. 근데 국가에서 너 해마 명령이 내려와버리죠. 밑으로 때려 꽂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판단이라는 마치 우리의 민법에서의 의사처럼 의사작용이 있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하자. 그럼 요거는요. 요건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해요. 이건 중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공통수예요. 확인행위라는 게 있어요. 확인행위. 대표적인 확인행위가 뭐냐면 저기 광주 보상법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있잖아요. 그거 너 유공자 그러면은 혹은 당신 그때 다친 사람 좋아요. 그러면서 그거 확인해줘요. 그러면은 확인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확인행위인데 확인행위를 하면은 확인을 받은 효과가 발생해요. 어떤 효과? 예, 보상금을 받아요. 각종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행위자가 탈락해요. 이 행위자가 들어가면 다 사실행위예요. 공증행위, 그 다음에 통지행위, 그 다음에 수리행위 이렇게. 그래서 확공통수라고 그래요. 확공통수.
이 행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법률을 봤더니 법률에서 효과를 발생해요. 확인 행위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공증 행위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통지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수리 행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그럼 이거를 뭘 한다? 준법률 행위자 행정이라 해서 행위자가 다 탈락해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라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이 공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입법고시에서. 올해 입법고시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공증은 법무부 장관이 공증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허면 특인데 확공통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공권력 행사예요. 그러면 아까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있었죠? 그 밖에 행정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밖에 이 그자가 공권력 행사인데 공권력 행사 이걸 다 봤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강학상 행정행위네. 이게 판례의 결론이에요. 강학상 행정행위네 이거? 이거 봐라 이거 강학상 행정행위잖아 이거. 이렇게 판례 결론이 이게 판례 결론이에요. 공권력 행사는 강학상 행정행위네 이게 판례 결론이에요. 이 판례 결론이 바로 뭐다? 이론설에 이게. 공권력 행사가 강학상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이론설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론설이 맞다니까요. 누가 이론설이에요? 이론설이에요. 그러면 강학상 행정행위니까 이게 이제 강학상 행정 공권력 행사잖아요. 이게 그가 뭐예요? 공권력 행사 밖의 행정작용. 이가 공권력 행사에 준한 행정작용이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강학상 행정행위 밖의 행정작용이 뭐냐는 거죠. 이걸 알려면 행정작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행정작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행정작용은 총 7개밖에 없어요. only 7개밖에 없어요. 7개 밖에 있는 것을 찾아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거의 50년 동안 찾았어요. 학자들이. 그런데 결론이 합성행위였어요. 와, 나 이거 찾았네! 했더니 뭐예요? 인디비주얼리즘. 메소드로라지컬 인디비주얼. 방법 환원주의 하니까 이게 다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실행위와 무슨 행위의 결합이네. 합성행위로 다 날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7개인데 첫째, 행정입법. 행정입법 작용이 있어요. 행정작용 중에 행정입법작용. 그 다음에 행정계획작용. 그 다음에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지도. 그 다음에 사법형식의 행정적. 사법형식 행정작용이 뭐냐면요. 사법상 계약 있죠. 계약을 통해서 행정작용하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이거요? 코로나 때 우리 봤었죠? 백신 그거 있잖아요. 조달하는 계약이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이에요, 이게. 자, 이거 조달행정. 주로 이제 조달행정이 쓰여요, 이건요. 조달행정에서. 그러니까 조달행정이 쓰이기 때문에, 자, 보실까요? 자, 이게 행정행위예요. 그러면 그 밖에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 밖에 행정작용이 6개예요. 그 밖에가, 그가 행정행위니까 그 밖에 행정작용이 뭐예요? 이 7개 중에. 행정행위 빼니까 그 밖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밖에. 그 밖의가 아니고 그 밖에. 그 밖에 행정작용 나왔죠? 이제 두 번째는 행공특보권이 국권직관. 요게 통과하는 게 있을 수 있냐는 여기서. 통과하면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될 것이고, 요 판례를 통과 못하면은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안 되겠죠. 그죠? 요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통과하는 것은, 자, 결론을 가르쳐요. 결론만 볼게요. 통과하는 건 처분적 법규. 그 다음에 행정계획이 통과해요. 구속적 계획. 통과하는 게 있어요. 100개 중에 1개 통과해요. 100개 중에 1개. 1000개 중에 1개. 1000개 중에 1개 통과할까 말까. 그래서 행정입법에서는 처분적 법규라는 게 하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서는 구속적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나와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3개. 나머지들은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은 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처분적 법규, 구속적 계획, 권력적 사실행위. 처구권. 이 3개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데 어디에요? 공법상 계약 안 나와요. 그 밖에 행정작용이긴 한데 그 밖에 이해준한 행정작용이 안 돼요.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여기도 비권사,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그 밖에 행정작용인데 이에 준하는이 없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지도도 이게 임의적 동의를 전제로 하니까 권력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밖에 행정작용이긴 하나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못 되는 게 세 개 있죠. 공법상계약,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행정지도. 요 세 개가 아까 언뜻 우리 했었던 거 있죠.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행위. 굴로 가서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만 나와요. 그 세 개가. 그 세 개가 거기서 나와요. 판례 보면 다 거기서 나와요. 다 거기서 나와요. 여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우리 시험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거의 10%를 차지해요. 여기 치송의 대상에 대해서. 이 치송의 대상은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시험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거는 특이해 중에 특이해요. 왜? 여길 들어가야 원고한테 제일 유리한 소송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판사님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원고한테 제일 유리한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야. 그러니까 이 치송의 대상이 바로 가장 큰 허들이다. 허들. 요 허들을 할 때 지금 다 가르쳐 드렸어요. 대전제는 두 개다. 법조문이 여기가.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에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례가 튀어나왔다. 그 판례 가지고서 거부 처분에 그 신청한 행위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둘 중에 어디도 못 들어가면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행인데 그게 이 세 영역에서 나오더라. 공법상 계약,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지도. 이 세 영역에서 나오더라. 물론 거부 처분이 안 될 때도 들어가요. 치송의 대상은 행정청 행위로 거부 처분이 안 될 때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최근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하여튼 진짜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 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인 행위 거기를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 끝났어요. 이제 대원 피협 재관에 좀 쉬었다가 이제 원고적격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그쪽에 대전제를 쓰는 방법하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